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온라인 수업 주간이 또 됐네요. 오늘 같이 온라인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교과서 진도를 어디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2단원의 간추리며 읽기, 요약하며 읽기죠. 요약하며 읽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왔나요? 자, 먼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글,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이런 걸 우리가 간추리기, 요약하기로 했었죠. 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작하고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이제 이야기 요약하기.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 이야기를 이제 요약해 보자. 이야기는 이제 소설을 얘기하죠. 처음에 이야기였는데 나중에 이제 현대로 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소설이 돼갑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요약하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 사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어, 옛날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사계절의 땅 원천강 오늘의 이야기를 같이 좀 읽어봤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선생님 설명을 듣고요. 그리고 선생님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하나 제시할 테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그 새로 제시한 이야기를 요약하여 제출하는 과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요약하며 읽기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한번 준비해 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71쪽 한번 펴보겠습니다. 교과서 71쪽을 보시면 그림이 나오는데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없는 사람은 잠깐 동영상을 일시 중지하고 교과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의 땅 원천강 오늘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읽어봤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난 시간에 잘 안 읽어봤던 학생들은 혹은 읽었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지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1쪽이었던가요? 63쪽이었던가요? 63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빠르게 눈으로 읽고요. 일시정지 누르고 읽고 나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이 잘 나는 사람, 다 읽은 사람들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어떻게 요약하는지 오늘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이 사계절의 땅 원천강 오늘을 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천강 오늘의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할 때는 인물을 찾습니다. 이야기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우화 같은 경우, 이솝 우화나 옛날 그 동물들 이야기 같은 경우, 또 식물들 이야기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우화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안 나오고 이제 짐승이나 어떤 또 뭐 식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무생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화인 경우에는 빗대어서 얘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 무생물이든 이런 걸 찾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인물의 행동을 간추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오늘의 이야기 같은 경우 오늘이를 찾는 거죠. 이제 오늘이가 계속 나오니까 반복돼서 나오는 그 인물에 주목을 합니다. 뭐 배시 부인이라든가 뭐 지난 시간에 읽었던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뭐 총각이라든가 뭐 선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잠깐 나오고 안 나오죠. 하지만 이 오늘이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인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하는 행동을 갖다가 간추립니다. 간추린다는 건 좀 줄이는 거죠. 인물의 행동을 다 적으면 그건 이제 요약문이 될 수 없겠죠. 간추려서 줄여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물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들은 주로 어떤 이제 사건을 만드는데요. 이 사건을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 이야기되는가, 일어나는 일이죠. 무엇이 이야기되는지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이 이야기되는지 잠시 후에 선생님과 같이 학습 활동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번째로 그 무엇이 어떻게, 이 어떻게는 이제 옛날 이야기 같은 경우는 주로 반복되는 것, 자꾸 이제 비슷한 게 반복돼요. 또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뭐 이런 것이죠. 대조. 또 이제 다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또 도움을 어떻게 해요? 또 되돌려주죠. 은혜를 갚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도움을 받았는데 그와 반대로 대조되게, 대조는 서로 반대되는 걸 대조라고 해요.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도움을 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야기를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자,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요? 이야기를 요약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 먼저 인물을 찾는다, 그 다음에 행동을 간추린다, 무엇이 이야기되는지, 사건,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걸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반복과 대조가 잘 나타난다. 한 번 더, 인물을 찾고 행동을 간추린 다음에 사건을 정리하고 어떻게 구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모르겠지만 좀 어렵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인데요. 71쪽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71쪽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장소가 나옵니다. 마을, 흰모래 마을, 그 다음에 연못가, 원천강, 또 우물가, 길가, 모래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마을의 어떤 장소에 가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누구를 만나죠. 그래서 이제 볼까요? 먼저 배시 부인을 만나고 마을에서는 배시 부인이 돌봐주죠. 그다음에 흰모래 마을에서 장상을 만나고 연못가에 가서는 연꽃나무를 만나고 원천강에서는 부모님을 만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또 우물가에서는 선녀들을 만나고 또 별충당에서는 메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처녀를 만나고 또 이 바다 모래밭에 가서는 이제 큰 뱀을 만나죠. 이렇게 이야기를 요약할 때는 변화하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공간이 나타나죠. 뭐 마을이라든가 뭐 연못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게 뭐죠, 여러분? 반복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반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잘 찾아보면 이야기를 요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72쪽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겨서 72쪽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선생님이 냈던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는 원천강으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부탁을 받죠. 뭐 부탁을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받습니다. 자, 그걸 한번 계속해서 이제 오늘이가 해결을 해나가게 되죠. 같이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부탁을 받고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해결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구성은 무엇이 일어나죠? 부탁하는 것이 일어나죠. 근데 어떻게 진행이 되죠? 계속해서 가는 길에 부탁을 받고 오는 길에 해결하죠. 그래서 구성이 어때요? 부탁을 받고 그걸 해결해주는 그런 구성을 되고 있는데 그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부탁을 받기만 하나요? 아니죠. 또 도움을 주죠. 해결을 해주죠. 그러니까 대조, 서로 달라지는 거죠. 부탁을 받은 오늘이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갚죠. 해결을 해주죠. 그래서 반복하면서 동시에 대조, 서로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장상이 별충당에 앉아서 글만 읽으니까 나중에 돌아오면서 이제 또 오늘이가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또 연꽃나무는 맨날 연꽃 윗가지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는 피지 않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이는 돌아오는 길에 처지가 비슷한 처녀를 만나서 배필을 맞으면 된다라고 장상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이가 데려온 메일이와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연꽃나무는 이제 꽃이 맨 위에만 피는데 왜 그런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윗가지에 핀 꽃을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주면은 다른 가지에도 꽃이 핀다고 알려주죠. 그래서 연꽃 가지를 오늘에게 꺾어주자 다른 나무 가지에도 꽃이 피게 되죠. 뭐 이런 세세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옛날 이야기들은 뭐 요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복되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예, 이제 뱀이 나타나죠. 뱀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오늘이가 또 해결해 주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벌을 받고 있어 매일 글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녀들이 이 구멍난 두레박 때문에 이제 부탁을 하죠. 어떻게 해결했나요? 예, 먼저 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개를 물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만 물고 있어라. 그래서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는 오늘이한테 주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맨날 글만 읽고 있던 메일이 어떻게 되나요? 데리고 가죠. 나중에 이제 그 장상 도령하고 부부가 되게 하죠. 그다음에 선녀들의 고민은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예, 덩굴을 으깨어서 두레박 구멍을 막아주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새지 않게 되죠. 이렇게 이 이야기는 원천강 오늘의 이야기는 반복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눈치챘겠지만 그걸 또 가는 길에는 부탁을 받고 오는 길에는 또 해결해주고 그래서 가는 것과 오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부탁을 받는데 그걸 또 해결해주죠. 그래서 오늘이가 다른 사람들 다른 그 짐승들한테 도움을 받다가 돌아갈 때는 또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것과 도움을 주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대조가 되는 것이죠. 대조는 바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힘이 되겠어요. 구성이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 핵심 주제인데요. 수업 주제인데 자, 여러분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근데 너무 길면 안 되고 500자 내로 한번 요약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떻게 된다고? 인물을 찾아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일어났는지 찾아야죠. 부탁하는 일과 부탁받는 일이 이제 일어나죠. 오늘이가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들어준 장상, 메일이, 뱀, 선녀들이 또 나중에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그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죠? 반복하고 또 대조돼서 나타나죠. 자,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선생님이 작성한 글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이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물을 찾아야죠, 오늘이. 그쵸? 중심 인물을 찾아야겠어요. 예. 인물을, 오늘이가 이제 있고요. 자, 무엇이 일어나나요? 마을 사람들 도움으로 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무엇이 또 일어나죠? 무엇이 일어나죠? 사건을 찾아봐야죠.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뭐죠? 많은 이들을 만나서 이걸 다 쓸 필요가 없겠죠. 그냥 장상, 연꽃나무, 큰뱀, 메일이 이제 뒷부분에만 이렇게 장상, 연꽃나무, 큰뱀, 메일이, 선녀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전부 다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어떻게 된다?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요약을 한 거죠.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상위어로 도움을 받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부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사건은 뭐예요? 도움을 받는 거, 또 부탁을 받는 거. 도움을 매일 오늘이가 받았으니까 또 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또 하는 거죠. 야, 너 하나 줬으니까 나도 좀 도와줘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모님을 만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무엇이 또 일어나죠? 오늘이는 또 인물을 찾아야죠. 인물을 찾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일어나죠? 떠나오죠. 그래서 메일이 큰뱀 간단히 적어주면 돼요. 연꽃나무 장상을 차례대로 만나서 부탁한 일을 해결해 주죠. 그래서 두 번째 큰 사건이 뭐예요? 예, 첫 번째는 도움을 받고 부탁을 하는 게 첫 번째 큰 사건이라면 이제는
그걸 해결해 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해결해 줘.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해결해 주는 이 대조가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어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돌보고 사귀어주는 선녀가 된다. 결국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야기를 요약한다는 건 먼저 인물을 찾고 기억해 볼까요? 외워야겠어요. 사건이 무엇인지. 사건은 이제 무엇이 이야기되는지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구성. 구성은 뭐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이 오늘의 얘기에서는 크게 어떻게 됐다고요? 반복하고 대조가 일어났죠. 다른 옛 이야기도 대부분 그래요. 반복되고 대조가 돼요. 현대 소설들은 좀 복잡해졌지만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원천강 오늘이는 반복과 대조만 기억하면 줄거리를 이야기 요약하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인물을 찾고 무엇이 이야기되는지 사건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반복되고 대조되는 걸 잘 포악하면은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어요. 요약문은 딱 하나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 1번, 2번, 3번 이야기 요약하는 이 방법만 잘 지켜준다면 그리고 좀 짧게 필요 없는 걸 잘 삭제한다면 이야기를 잘 요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천과 오늘 해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소 강의가 길었지만 다시 잘 정리해서 들으시면서 아래에 있는 문제와 선생님이 연습 문제로 제시한 새끼서발이 이야기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오늘의 온라인 수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 새끼서발이 이야기 꼭 요약해서 설문지 작성해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고요. 완료를 표시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